청와대 얘기를 들어봤는데 담담하게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결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가결이 되더라도 예. 아주 표차가 크게 나서 가결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20명 정도가 찬성을 하게 되면은 예. 이 부분은 그 야당은 바로 조기 대선을 요구하면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겠죠. 예. 그럼 여당은 여기서는 이제 친박 지도부까지 그 퇴진 요구에 휘말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되고 퇴진은 또 따로 해야 퇴진을 된다는. 따로 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또 새누리당, 여당의 새누리당 자체도 예. 이렇게 되면 거의 분당 상태로까지 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렇게 되면 또 헌법재판소도 아무래도 심리를 하는데 또 좀 압박을 느낄 거예요. 예.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 200표에서 210표 정도 예.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표 계산을 하다 보면은 200에서 210표. 예, 그 정도 같으면은 여기서 일단 비박계가 비주류가 한 3, 40명 가담했다고 치면은 100명 정도의 친박계가 아주 그 응징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비박계가 비박계에 대해서 그 주류가 탄핵 책임론 예. 이런 것을 또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일단 가결이 되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예.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는 즉각 사임을 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또 어떤 국회법 해석상으로 예. 이것이 탄핵 상황에서 사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좀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여론이 이제 완전히 본인의 마음과 동떨어지게 가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65%의 국민은 탄핵을 반대했고 지금은 뭐 80% 전후의 국민들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말씀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더라도 그 호소가 설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고요. 그런 예. 상황을 잘 아는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에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마당에 오히려 본인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회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2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리고 차이는 지금 국회를 삥 돌면 한 2.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띠를 잇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국회 앞까지는 국회의장이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국회 예. 안은 이제 불허했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회 그 담을 둘러싸고 소위 말하면 인간띠가 지금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현재 탄핵 찬성을 압박하는 예. 어떤 광장 민심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면은 예. 현재 극단적으로 좀 가능성은 졌지만 탄핵이 압도적인 차이로 될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탄핵이 부결될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저 한마디 드리면 탄핵이 압도적으로 찬성된다는 건 일단 뭘 말하는가? 되게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대통령 이선 퇴진은 뭔가 이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듯이 예. 지금도 편차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 아닙니까? 예. 적어도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현재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을 때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표로 치면 한 240표 정도 됐을 때 그 예. 정도를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예. 왜냐하면 현재도 한 40명 정도가 비주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되면 사실상 제가 보면은 새누리당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1호 당원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이 나왔으니까 그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분당보다는 아마 새누리당을 비주류가 접수하는 쪽으로 될 겁니다. 당권이 바뀌는. 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 보수당인데 보수당 속성상 갈라지기보다는 실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주류인 그 이명박계가 친이계가 예. 사실상 자기들이 공천을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사실은 당권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넘기거든요. 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240표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아마 분당보다는 당권이
비박계로 접수되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만약에 예. 부결이 된다면 이건 또 더 큰 변화가 또 오겠죠. 이것도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좀 적은데 이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여야 막론하고 예. 사실은 현재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이 심각하게 요동치면서 재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결이 그 경우- 될 경우에. 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이나 예. 아마 현재 형태로는 남아있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그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아마 대한민국의 운명, 그 역사적인 순간이 사실상 한 3시간 채 이게 안 남은 상태에 아마 대한민국 그 국회의사당에서 예. 그 아마 역사에 어떤 결론이 나든 엄청나게 중대한 역사적 기로 결정되는 그런 날인데요. 저도 아침에 그 일이 있어서 그 국회 앞쪽에서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 그 시간에도 이미 많은 그 시민들이 모여서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그 아마 국회의사당 주위가 쭉 도로가 돼 있는데 아마 이걸 그 포위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이게 될 텐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평화로운 그 집회,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예. 제공하고 국회 내에도 들어올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길을 그렇게 열어주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 저런 모습들이 또 아마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또 표결에 예.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소로 환경으로 이제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제가 아까 보니까 압도적 표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헌법이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안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이 발의를 해서 3분의 2라는 3분의 2 자체가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이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의석이 몇 명이고 이런 그 정치공학적 분석에 들어가면 몇 명이 더 포함되면 더 압도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데 근본적으로 3분의 2가 넘는 것 자체가 압도적인데요. 예. 굳이 한간의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215에서 230석 사이 정도로 예. 사실상 이것이 압도적 과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과결이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아마 사실상 분당의 과정 길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즉시 그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예. 조기 대선 레이스 경선 준비 아마 돌입할 거라고 보여지고 촛불 민심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아마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청와대가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 그 뭐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할 만큼 했다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차, 2차, 3차 담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전날 이제 아마 탄핵 표결 전날 담화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쭉 없었어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3차에 걸쳐서 했고 또 사실은 그 조용히 아마 물밑으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마 그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여러 예.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조용한 정중동이라고 하죠. 조용한 가운데 할 거는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탄핵이 된다는 가정하에 대비책도 아마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팩트에 관한 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 짚겠는데 뭐 제가 청와대 편을 들거나 두둔하는 건 아닌데요. 청와대가 지금 물밑 설득을 하거나 그다음에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작업이 없었다? 네, 제가 예. 실제 확인한 바에도 그런데 왜냐? 청와대는 이미 그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보니까 지금 이게 가결될 것 같다 예상이. 예. 이미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가결된다면 나는 대통령도 가결될 거로 예, 지금 보고 있다고요? 예상하고 예상하고선 탄핵이 가결되면 담담하게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결될 것을 예상했으니 4시간 아니 4월 퇴진 6월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내지는 예. 제가 좀 더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만약에 예. 청와대에서 이거 좀 해볼 만하다 예. 했으면은 지금 얘기한 거 4월 퇴진 6월 선거 얘기라든가 기자들에게 이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제가
세월호 7시간 동안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도 안 받고 뭐도 안 했고 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겠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팩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뭐 물밑으로 뭐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무슨 뭐 부결 걸 하거나 그게 선수끼리는 이미 보면 다 알죠. 제가 우리 얘기하면. 차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네. 일리가 있으신데 예. 저는 이제 어제 보도가 됐죠. 이해운 의원이 실제로 그 새누리당 그런 의원들 얘기를 했죠, 사이에서 이해운 이제 의원이요. 본인이 예.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아마 제가 보기에도 가결을 아마 염두에 뒀겠지만 그러나 가결이 안 되기를 바라고 할 수 있는 노력은 했을 것이고 예. 뭐 예를 들면 이정현 대표를 통해서든 12월 7일 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불러서 얘기를 했겠지만 예. 또 한편에서는 앞서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더라도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노력을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오늘 오전에 이정현 대표하고 조원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좀 한번 들어보면 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론으로 4월 사임 6월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명백한 정말 탄핵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당론을 변경할 때 나와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유가 뭐냐면은 광화문의 촛불 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도 어떤 민심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시위도 또한 어떤 언론의 보도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당대표께서 방향을 정한다든지 가이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이따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상당하게 제가 말씀만을 좀 자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고 있고 특별검사는 특검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실과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왜 지금 탄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분열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장의 분노를 우리 국회가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찬성표를 최대한 줄여야겠죠.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이라고 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나섰죠. 그 이정현 그 대표나 그 조원진 최고위원이 나섰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거의 뭐 아무런 그 대책을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말씀대로는 거의 지금 포기 상태인 거 이제 같은데. 포기 상태, 예. 저는 포기 상태라기보다는 예. 지금 입장을 내놨을 경우에 그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그제 정도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제 그제 악재가 막 터졌습니다. 그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동안을 머리 손질을 했다. 예. 여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랬죠. 거기다가 어제 또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4,500만 원어치 옷과 그 핸드백, 가방을 줬다. 예. 가방을 줘서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대통령에게 그 무료로 갔으면은 예. 이것은 또 그 뇌물 아니냐 이런 예. 여론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옷과 가방 값이 4,500만 원이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아주 안 좋은 인식 예. 이런 게 생겼고 또 있죠. 그게 조리장이요. 조리장. 조리장. 그러니까 예. 조리장을 최순실 씨가 그 일요일마다 청와대 들어가서 3인 방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아주 악재들이 2, 3일 하루 이틀 사이에 막 터졌어요. 예. 이 터진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입장 표명을 하면 더 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 입장 표명을 당초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 같고 예. 대신 청와대가 지금 하나 나섰죠. 그 이것이 팩트입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걸 올렸죠. 그 소방방재본부 그 중대본 예. 중대본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거 못 찾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상황 파악이 못한 게 아니고 상황 파악은 다 하고 있었고 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 국민들도 안타까워하고 걱정을 하니까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그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게 오늘 올라온 오늘 건가요?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팩트다가 그동안 쭉 그 초기에 몇 번 하고 쭉 다른 건 안 올렸어요. 예. 그런데 오늘 그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청와대 차원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막판에 터진 의혹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리장 얘기가 조금 파장을 일고 있는데, 전 대표님. 지진이 나도 새벽에는 대통령을 보고 못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고 조리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생활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예. 이제 조리장이처럼 이제 정언을 하면서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말 그대로 따르면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최순실 씨가 자신이 사실상 대통령처럼 행동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문고리 3인방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보조를 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정언이 나옴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처럼 느껴지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악용했던 최순실이라는 개념과 박근혜 대통령 위에 놀았던 최순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점점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위에서 국정농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왔다. 이것이 정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니까 지금까지 일었던 국민의 분노는 의혹 수준에서의 분노인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이 분노는 정말 그런 것이었구나. 정말 단 한시 한때라도 대통령으로 모실 수가 없겠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예. 그런 정언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더라도 주변에서 참모들이 보고를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예, 막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조리장 발언은 그동안 한 48일 동안 있었던 언론의 폭로, 그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어요. 실제 예. 특히 충격의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서로 짬짬이 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기밀과 중요한 이익을 빼먹은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의 그 사파처럼 만평처럼 거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오직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리에 최순실이 들어가서 온갖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한 거 아닌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세월호 7시간도 이제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구나.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4월 16일 날은 휴일 날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수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야말로 지진이 나도 연락을 하지 마라. 예. 라고 했던 조리장의 말대로 예.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도 뭐 대면 보고 그냥커녕 서류 보고 한 것도 그냥 문건만 문 앞에다 놓고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혹시 누가 대리 지시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메르스 사건 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만에 메르스 사건을 언급하고 18일 만에 중대본에 나타납니다. 예. 예. 왜 그렇게 늦었는가?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어디 딴 데 갔었는 거 아닌가? 예. 독일 갔다 온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단순히 최순실과 함께 공모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 예.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말을 표현하기 힘들었지만 잘 피했지만 꼭두각시 아니었냐? 예.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전기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요 며칠 상간의 그 보도는요. 지난 48일간 보도보다 국민을 더 분노하게 했어요.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아까 그 조리장 얘기 중에 저희가 CG로 보여드렸는데
최순실이 그래도 뭐 부끄러움은 알았는지 처음에 관저를 들어갈 때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갔다는 건데 청와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왔다 갔다 하는지. 참 그게 무슨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예. 아니고 정말 이건 뭐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어이없고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장이라는 사람의 말이 우리가 왜 신뢰를 부여할 수밖에 없나 하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생명을 직접 생명과 연관되는 음식을 그렇죠. 그거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항상 곁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사람 말을 신뢰를 높이면서 저 사람 말의 신뢰를 근거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 최순실이 따로 3인방하고 회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일요일에요? 대통령은 예. 방 안에 들어가서 TV를 시청하거나 뭐 이랬다는 이제 증언인데 사실상 일요일마다 회의를 최순실이 주재하고 사실 청와대 뭐 수석들도 계셨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된 걸 보면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핵심 아니었습니까? 예. 장관들 대면 보고도 이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심기도 장관들이 수석들이 파악하려면 이 3인방을 통해서 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예. 이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 주에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을 하고 방향, 뭐 각종 회의에 참석할 건지 말 건지 포함해서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회의를 해서 다 정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정해진 것 위에서 무대 위에 배우처럼 예. 그렇게 회의를 나가서 주재했다는 사실이 이게 국민들이 그냥 막연히 짐작한 것보다가 예. 아주 가까이서 본 조리장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됨으로써 저희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예 이게 밖에서 관저 내실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구조를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최순실 씨 때문에. 예전에 침대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대통령 혼자 계신데 왜 별실에 침대가 따로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마 이제 저분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최순실 씨가 그렇게 가깝게 필요했다면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뭡니까? 관저를 담당하는 이제 그 총괄 책임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을 과거에 최순실 씨 남편 정윤회 씨를 비서실장으로 뒀으니까 그의 부인을 충분히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조언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저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했을까? 그때 이제 의문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속실장급이 아닌 겁니다. 네. 대통령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구체적인 직책을 줘서 청와대 안에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대였다는 것이죠. 아. 만약에 실질적으로 뭔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비서관으로 채용하면 예. 어떤 사적 대화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공적 실체가 되는 것은 어쨌든 청와대 라인 안에 있는 것인데 예. 근데 이분은 바깥에 저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대통령하고 동급이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놀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모든 국정농단의 중심에 자신이 서고 사적 이익을 편취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의 중심에서 예. 대통령과 똑같은 위치에서 놀아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밑에서 어쨌든 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 정언이나 그다음에 공적 라인으로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예. 역시 고영태 씨가 얘기했던 같은 급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실제 놀았던 것도 같은 급이었다. 청문회에서도요. 주변 측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해석위원부터 말해보죠. 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예.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근데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나 이런 것들 다 정보라든지 수합했을 때 그런 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장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다음에 뭐 진행되는 일들을 진행되는 일들이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윤회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예.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뭐, 그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얘기했을 때 문건 뭐 나간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일요일 날 매주 회의를 했다는 거는 저런 말의 신빙성을 좀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호가호위했다는 말을 많이 했죠. 예. 그냥 호가호위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속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거 호가호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정을 주물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인국께서도 청와대를 출입해 보셨겠지만은 청와대의 모든 의사결정이 공식회의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수석 비서관 회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역대 정권 전부 다 이거 이너스컬의 모임이 있었어요. 참모들이.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매일 아침 8시 반에 386 참모들이 모입니다. 386 참모들 그때 뭐 윤태영, 뭐 전호선, 뭐 이호철, 국정장관실세 이런 사람들이 8시 반에 모여서 대통령과 같이 하죠. 대통령과 같이 그날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간접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 간접으로 출근해서 거기서 그 아침 모임에서 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필요로 해요. 역대 정권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깅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간에 조깅하면은 같이 조깅 모임이 있어요. 그 조깅한 사람들하고 끝나고 이렇게 찬잔 마시면서 또 그날 일정을 이야기를 해요. 뭘 할 것인지.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실세들이죠. 뭐 이원정 정무수석이나 김기수 수행실장. 이런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게 어떤 때는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매주 일요일 날 최순실 씨 주제로 그 앞에 말씀드린 386 참모 아침 모임이나 뭐 조경 모임이나 이런 모임 성격을 가졌고 그때 대통령은 참석 안 했고 최순실 씨가 그 3인방을 데리고 그것을 뭐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일요일 모임이고 월요일 날 되면은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고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요일에 그 모여서 그 한 주를 할 것을 거의 뭐 주물렀다. 이런 의혹이 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조리장의 정언이 사실이라면 이 가정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요 오늘인가 그 전효옥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영민하고 정무 감각도 있었는데 되기 전에는요? 네, 대통령 되고서는 상당히 의식 수준이 떨어졌다. 그게 혹시 약물 중독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했어요. 전효 의원이. 그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간 이후에 거의 뭐 회의도 안 하고 대면 보고도 안 받고 서면 보고만 받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잖아요.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한테 녹음할 때, 야 그냥 외국에 가면은 저 놀러 간다고 소리 들으니까 수석 비서관이 회의라도 하고 가라. 그게 이제 특검에서 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녹음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검사들이 혀를 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점검 이런 거조차 최순실 씨가 지시 내리는 대로 하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느냐 중국을 방문하느냐 이러한 어떤 미묘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조언을 듣는다. 최순실 씨 조언을 듣는다. 좋습니다. 이거는 뭐 가능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외국에 가기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라도 해야지 놀러 간다는 소리를 안 듣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호치를 받을 정도면 이건 완전히 대통령이 기본 일정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아니 감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제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 10월 말에 순방을 해야 되는데 4주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순방을 가버리면은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가라라고 통한 모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죠. 당연히 진짜로 그 정도
대통령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는데 그런 걸 오다를 내려주는 거 보니까 예. 당연히 선생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예. 그 사실이 뭐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저는 이런 과정에서 도대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은 뭐 했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면 몰랐는지 예.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수석들이 이걸 전혀 몰랐다면 이건 정말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고 제가 보기에는 묵인 내지 방조. 예. 이 소장님 김기춘 최소한. 전 실장 그 얘기 한번 좀 듣고 좀 이어갈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매주 일요일 날 최순실 주재 청와대 핵심 회의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예. 3인방 회의, 3인방들하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회의죠. 이걸 따로 굴러가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에 왔다고 이제 조리장이 증언했는데 이렇다면 비서실장은 뭐 하고 예. 그 밑에 수석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 몰랐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은 거기 왜 앉아 있었는지 국록을 축낸 거예요. 국민 세금만 허비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문책을 해야 되고 그거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아마 상식적으로 추론이 되는데 예. 묵인 내지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나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서로 영역을 나눠놓고 예. 건드리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손대지 말자라고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추론도 해볼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닌가. 김기춘 하는 실장 생각이 좀 발언 좀 보겠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옆에 계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당시 비서실장 공간에 간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무슨 일로 가게 됐습니까? 갔을 때 그 전 문체부 장관 후보였던 그 정 장관 후보가 있었고 김종 차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최순실의 지시와 혹은 관여로 그렇게 연결돼서 간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차은택 씨의 얘기는 최순실에 의해서 가게 된 건데 김기춘 증인은 한술 더 떠서 최순실은 관계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저 차은택 씨를 한 10분간 그럼 옆에 차은택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은택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융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지와 이런 걸 좀 알아서 보고하라 해서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 우병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 김기춘 실장께서 그때 스카우트 하신 겁니까? 민정비서관 들어올 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예.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이게 차은택 이렇게 골프를 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최순실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병우 그런 사실은 전 전혀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시가 있었다. 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대통령 되시기 전에 결혼식 때, 제 결혼식 때 한번 뵌 적 있습니다. 그 뒤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로는 본 적이 없다. 그럼 퇴임하면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사겠다고 한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지금 청와대에 이렇게 몇 차례나 들어다녔어요?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저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차은택 씨도 증언을 했는데요. 네. 그 대포폰과 대통령이 통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최순실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저 장시호 씨와 관련해서 제가 의원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된 적에는 본 적이 없는 거 맞는데 그 전에 의원할 때나 아니면 은둔할 때는 본 적 없어요? 예. 그때는 제가 볼 때 저 장시호 씨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그거는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 전에 우리가 보도 내용들 보면 우리 이모가 국회의원이다, 우리 이모가 박근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예. 일단은 김기춘 실장과 예.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끄떡인 점이 있습니다. 예,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과거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내시 환관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 보니까 빅브라더에 버금가는 빅시스터였다. 이것이 이번에 밝혀졌단 예, 말이에요. 조리장 얘기를 통해서. 예. 이 김기춘 실장은 이렇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김기춘 실장이 오히려 그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빅브라더 아니었나 이런 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리장의 발언과 청문회를 보면서 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 왕조 시대 도승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실제 본인은 확실하게 어떤 정책 기술자, 저분은 법 기술자이죠. 예. 기술자로서 왕의 어떤 전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적인 어떤 도단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합리화시키고 장부에 맞게 기록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저 김기춘 실장은 예.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배후 조장한다기보단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약점, 강점을 다 알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합리화하는 예. 그런 역할. 예, 법적으로 요건 요런 절차 해야지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요건 내가 모르는 척하지만 요렇게 누구를 만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 예. 그리고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과거에 박지원 실장도 그 역할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한 줄 알았으니까 김기춘 실장이 이번에 누구죠? 이 최순실 씨 건과 관련해서 했던 역할을 알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을 두목이 아닌 부두목으로 제가 볼 땐 지목을 했을 거다. 그 저는 이렇게 김기춘 실장 봅니다. 관련해서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짧게만 한 말씀. 예. 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어제 드디어 꼬리가 하나 나와서 밟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확인한 2007년도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로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최순실, 최태민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자리 바로 앞에 김기춘 전 실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김기춘 전 실장이 맡았던 역할은 후보의 법률 지원 특보 단장인가 그런 아마 그랬죠.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듣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장면 자체를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본인이 인지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걸 확인해 준 장면인데 예. 그랬더니 답변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국민들 분노를 사게 한 건데 그 이런 식으로 아무리 법률 미꾸라지고 법률 기름장어 호칭을 가지고 잘 요리조리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노자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고요. 하늘의 그물이 진짜 엉성해 보여도 결국은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예. 이 점을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서는 다 알게 있게 돼 있고 결국 가서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도 제가 딱 10초만 얘기하면 저기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잘못한 게 최순실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요. 최순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아, 의원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어기 막힌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맞닥뜨리면 어기 막히는데 좀 이성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화면을 잘 준비하셨던데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자 그러면 차은택을 만났습니다. 차은택은 최순실의 지시로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이 거짓말을 시키거나 위정 또는 실제로 몰랐거나 둘 다 문제입니다. 뭐 이걸 좀 제쳐놓고요. 예. 결국에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동시 지시에 의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순실의 위치에 대해서 지난번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역시 최순실은 대통령과 동급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마지막에 조금 전에 차 의원 말씀대로 해외 순방을 앞두고 기자 수석 그 비서관 회의를 한번 하느냐 마느냐를 최순실이 결정하니까 예.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의견은 최순실 씨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면 나라 돈 해먹은 거 다 좀 제칩시다. 뭐 자기들끼리 얼마를 해먹었던 문화관광 융성자금을 얼마를 가져갔던 그거 말고 남북경제교류에서 결정적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예. 드레스덴 선언을 했을 때 자,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 그 전성기념일에 막루에 올라가는 것을 갈 거냐 말 거냐 예. 또는 미국 방문을 어떻게 할 거냐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최순실이 개입했다 또는 그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개성공단 폐쇄 설마 거기까지 갔겠느냐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이제 다시 봐야 된다는 아니 거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정권에 참여했던 또는 비선 실세에 종지를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희뿌옇게 가려져 있는 장막 뒤의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 그랬다면 대통령이 자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내가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점쟁이한테 물어본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출입할 때 정문으로 들어갈 거냐 오늘 아침은 동문으로 들어갈 거냐를 스스로 판단을 못해서 점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간다는 국회의원조차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가 정치의 세계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중요한 국익과 결정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를 아줌마 또는 자연인 또는 강남 복부인 같이 생긴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이들이 해먹은 나라 돈을 가지고 징역을 몇 년을 사냐 이 문제를 다 떠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예. 심각하게 반성하고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사건일 수 있다 이것이. 예. 그리고 또 조리장이 얘기한 게 맞물려서 좀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일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TV를 시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일요일에 왔을 때도 대통령과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바로 비서관들과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운영을 넘겼을까요? 그냥 완전히 최순실 씨에게 다 넘겼다. 그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 어떤 최순실 씨가 3인방과 같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그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이 뭐 100% 수용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예. 그 일정 부분을 수용을 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 공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려면 책임이 다 생깁니다. 예. 그 결정이 잘못되면은 뭐 옷을 벗어야 될 때도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 공직에만 있는 것이죠. 예. 청와대 그렇죠.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예. 정무수석 공직에는 책임이 있지만은 전혀 책임 없는 자연인 최순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어떤 공적 라인을 예.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해서 조정을 했다. 이건 아니더라도 예. 일정 부분 간절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정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윗분을 많이 모셔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윗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애들보다 의식 수준이 낮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그럴 경우에는 막 그 윗분이 판단도 못하고 아랫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매일 최순실 씨한테 의존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그렇겠죠. 상당한 경우 예. 특히 임기가 어느 정도 그 위기 상황에 달했을 때 예.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달했을 때 매뉴얼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랬을 때는 상당히 본인이 판단을 못하고 이 최순실 씨한테 예. 의존하지 않았나. 특히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2014년 4월 16일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도 참 말하기 참 뭐했지만 이분이 그 당시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수요일 날은 난 노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왜 자꾸 일정을 가져오냐. 그리고 텔레비를 보고 했더니 텔레비는 그때까지는 2시 15분까지는 2명 빼고 다 구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하루를 스케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갑자기 2시 15분에 300명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아유 미용사 불러서 그제서야 머리에서 단장에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참 나쁜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장님 한 예, 30초. 지금 뭐 그 탄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탄핵 스케줄을 보면 3시에 국회 열리면 대략 한 투표를 해서 하는데 40분 정도 걸린다고 예. 하죠. 그러면 늦어도 4시쯤에 나올 거고 4시에 탄핵 결과가 나와서 가결이 되면 아마 이걸 그 헌법재판소하고 청와대에 바로 아마 송달을 하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송달 받는 즉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 가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뭐 담화를 낸다고 하는 그런 입장.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MBN에서는 계속해서 여투 뉴스 특보를 통해서 국회 상황, 처리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